솔라나가 당분간 횡보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한 내용이 있습니다. 지금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거래량은 계속 줄어들고 있는 추세로 지금 비트코인도 그렇듯이 이러한 밴드 내에서 횡보를 하지 않을까 하는 이런 분석입니다. 자, 이번에는 주요 암호화폐 뉴스입니다. 말씀드릴 차례는 지금 화면에 보이는 이 순서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바이든 대통령이 은행 암호화폐 보유 금지 무효화 결의안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즉 바이든 대통령이 HJRES 109호로 명명된 이 무효화 결의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를 했는데, 이 HJRES 109호는 논란이 되고 있는 세계 120일 규칙을 뒤집기 위한 목적으로 발의되었던 건데, 바이든이 여기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함으로써 세게 손을 들어줬습니다. 즉 SEC은 은행이 암호화폐 보유를 하면 안 된다는 이러한 규제책을 내놨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손을 들어준 거죠. 그러면서 바이든 대통령은 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 정부는 소비자와 투자자의 안녕을 위태롭게 하는 조치를 지지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행정부가 의회와 협력하여 기존 권한을 기반으로 미국의 혁신을 촉진하는 포괄적이고 균형 잡힌 암호화폐 규제 프레임워크를 만들 것이라고 천명을 했습니다. 즉 바이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지만 이것이 조금 더 다른 의미의 규제 프레임워크를 만들겠다라고 천명한 걸로 봐서 새로운 법안을 준비하는 걸로 보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일본 암호화폐 거래에서 비트코인은 3억 500만 달러의 해킹 피해를 당했습니다. 이 비트코인 그룹들은 이번에 해킹당한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전액을 보장할 것이라고 밝혀서 투자자들의 피해는 없지만, 이러한 해킹 사례로 인해서 비트코인 보안, 곧 블록체인 상에서 해킹은 힘들지만은 이렇게 암호화폐 거래소 같은 것은 해킹의 위험이 상존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투자자들이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블록체인과 인공지능이 주도하는 머신 이코노미가 온다는 그런 내용이 발표됐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머신 이코노미는 글로벌 GDP를 약 4조 달러 성장시키고 암호화폐 시총을 10배 이상 상승시킬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인공지능과 블록체인이 결합된 머신 이코노미, 즉 우리말로 기계경제가 경제 성장의 새로운 동력이 될 것이라는 이제 분석이 나왔는데, 이 내용은 텍사스 오스틴에서 열리고 있는 컨센서스 2024 행사에서 제너러티브 벤처스의 파트너인 렉스 소콜린이 발표한 내용입니다. 기계경제가 만들어낼 글로벌 GDP는 2조 달러 내지 4조 달러에 달할 것이라며, 암호화폐 시가총액은 현재 1.7조 달러 수준에서 10배가 커진 17조 달러가 될 것이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기계경제는 핀테크, 웹3, 인공지능의 결합으로 이루어진 새로운 경제 모델을 일컫는 것으로서 이 모델은 디지털 경제의 미래를 이끌어 나갈 것으로 기대됩니다. 소콜린은 인공지능과 블록체인 기술의 융합을 통해 경제 구조가 혁신적으로 바뀔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는 글로벌 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를 나타내주고 있는 게 지금 보시는 화면입니다. 여기에 보면 핀테크로부터 시작되고 그 다음에 그 암호화 자산으로 발전한 것이 뉴럴 네트워크와 웹3, 그 다음에 디파이와 NFT의 단계를 거치면서 그 다음에 생성 인공지능이 나와서 앞으로 전개될 것이 바로 머신 이코노미다. 즉 핀테크서부터 생성 인공지능에 이르기까지 이 모든 것이 서로 시너지 효과를 나타내고 융합하면서 앞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경제를 지칭해서 머신 이코노미라 이렇게 지금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자, 다음 뉴스입니다. JP모건은 이더리움 ETF가 스테이킹 없이는 성공하기 힘들 것이다 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JP모건은 투자자들에게 보낸 흐름과 유동성이라는 연구보고서에서 이더리움 현물 ETF가 비트코인 현물 ETF와는 달리 큰 작은 흐름을 만들어내지 못할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현재 미국 시장의 비트코인 현물 ETF에는 약 580억 상당의 자금이 들어왔습니다. 이들은 비트코인 현물 ETF가 시중 투자 수요를 이미 흡수한 데다 ETF 승인 과정에서 스테이킹이라는 무기가 제거되어 매력이 떨어진다고 분석한 것입니다. JP모건은 이더리움 현물 ETF가 연내 출시된다면 2024년 유입액은 10억 달러 내지 30억 달러 정도에 그칠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앞서 블룸버그 인텔리전스 애널리스트인 에릭 발추나스는 이더리움 현물 ETF 순유입이 비트코인 ETF 대비 10 내지 15% 수준이라고 예측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더를 상품으로 취급하는 법안이 통과되면 수요가 3배 이상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즉 지금 이더리움은 증권 논쟁이 한참 진행되고 있었던 과정에서 이게 ETF 승인이 났는데 이더리움이 이제 증권이 아닌 상품으로서의 법안이 통과되면 지금 얘기한 이런 전망치보다는 수요가 3배 이상 늘어날 것이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발빠른 홍콩은 이더리움 현물 ETF 스테이킹 허용을 검토 중이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홍콩 증권선물위원회가 이더리움 현물 상장지수 펀드에 대한 스테이킹을 허용할 수도 있다는 소식입니다. 블록체인 매체 더 블록은 블룸버그 통신을 인용해서 홍콩 증권선물위원회가 홍콩의 암호화폐 ETF 회사들과 허가된 플랫폼을 통한 스테이킹 서비스 제공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더리움 현물 ETF에 대한 스테이킹이 승인될 경우 글로벌 암호화폐 허브로 거듭나려는 홍콩의 계획에 다시 불을 붙일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홍콩은 아시아 금융허브의 위상을 싱가포르에 빼앗겼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홍콩은 금융허브의 위상은 비록 싱가포르에 뺏겼지만 암호화폐 허브로 거듭나려는 야심찬 계획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이오스 토큰의 공급 제한 투표가 통과돼서 기존 발행 계획약 100억 개에서 21억 개로 축소하는 안이 통과됐습니다. 이번에 승인된 제안은 총 공급량의 약 80%를 소각해 고정 공급량을 기존에 계약된 100억 개에서 대폭 줄어든 21억 개로 설정하는 내용입니다. 이러한 공급 제한과 토큰 소각은 향후 몇 달 내에 시작될 예정인데 현재 EOS의 유통 공급량은 11억 5천만 개로 새로 설정된 한도의 54%에 해당됩니다. EOS는 31일 코인마켓캡에서 0.8달러 정도로 20시간 전 대비 0.2% 오른 상태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EOS의 사상 최고가는 2018년 4월 달에 22불을 기록했었는데 지금은 시총은 96위에 머물러 있고 가격은 그때 비해서 한 25분의 1토막 정도로 줄어든 형태입니다. 사실 암호화폐 핵심 전문가들은 그간 EOS나 에이다 같은 경우는 이제는 이게 한물간 코인이 아니겠느냐 해서 어떤 의미에서는 제쳐둔 코인이었는데 이게 이제 공급 계획을 대폭 축소함으로써 새로운 모멘텀을 가지려고 노력하는 것 같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유통량 논란에 휩싸인 수위가 10억 개의 물량이 풀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격이 급락하면서 고점 대비 반토막이 났습니다. 수위는 5월 31일 기준으로 약 10억 개, 시세로 치면 한 10억 달러 규모의 코인이 락업에서 해제됐습니다. 즉 그간의 매도 금지 기간이 풀려가지고 시중에 풀려나왔는데 이번에 연락된 물량은 현재 유통량 대비 42%에 달하는 막대한 규모입니다. 수위는 유통량 계획서상 총 100억 개를 발행하도록 되어 있는데 시중에서 유통되는 물량은 약 33억 개 정도입니다. 3월 말에 한 3,200원을 호가했으나 지금은 이게 반토막 이하로 급락한 상태입니다. 수위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이른바 버거코인의 대표적인 사례로 지목돼서 당시 민주당의 민병도 의원은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들이 해외 버거코인을 마구잡이로 들여와 국내 투자자들한테 피해를 입히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버거코인은 해외 프로젝트이나 글로벌 거래량 중 상당량이 국내에서 처리되는 코인을 뜻합니다. 수익 코인의 경우가 이 버거코인에 해당되는데 FT에서 거래되는 비중이 10% 이상으로 바이낸스에 이어 2위에 해당됩니다. 이러한 사례 우리나라의 버거코인이 많이 유통되는 이유는 해외의 이 상장사들은 상장을 시키면서 예를 들어서 일정 기간 2년이면 2년 동안 얼마 이상의 물량을 풀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데 비해서 아직까지 우리나라 거래에서는 이러한 규제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서 그들의 물량을 이렇게 한국 시장에서 풀어버림으로써 우리가 해외 투자자에 비해서 이렇게 좀 손해를 보는 그러한 요소들이 있는 것 같은데 이거는 우리 거래소들이 하루빨리 이런 거를 해외 거래소하고 규제를 맞춰야 될 걸로 보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솔라나가 당분간 165달러와 170 이 사이에서 횡보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기 지지선을 160달러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솔라나가 당분간 현재 가격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횡보 움직임을 보일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됐는데 지금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거래량은 계속 줄어들고 있는 추세로 당분간은 지금 비트코인도 그렇듯이 이러한 밴드 내에서 횡보를 하지 않을까 하는 이런 분석입니다. 이 솔라나하고 지금 말씀드리는 3대 선물 거래소 BTC 무기한 선물 롱션 비율 이 뉴스에 대해서는 조금 후에 이거를 한번 집중 분석해 보겠습니다. 미결제 약정 기준으로 세계 3대 암호화폐 선물 거래소 내 최근 24시간 이 무기한 선물 롱숏 포지션 비율이 다음과 같다고 발표됐습니다. 전체 거래소에서 보면 롱에 투자한 비중이 49.18%, 숏에 투자한 비중이 50.82%로 즉 비트코인이 앞으로 올라갈 확률보다는 떨어질 확률이 약간 더 높다라고 선물 투자자들이 베팅하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3대 선물 거래소의 롱숏 투자 비중은 화면에서 보이는 이 수치입니다. 참고로 이와 관련돼서 재기성 이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암호화폐 이슈 분석입니다. 암호화폐 이슈 분석은 이더리움에 도전하는 솔라나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 다음에 재기성 이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솔라나가 지난해에는 엄청난 상승을 보였습니다. 자그마치 1100%가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른바 솔라나는 이더리움 킬러 코인이라고 불리고 있는데 왜 이더리움 킬러 코인들이 이렇게 강세인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블록체인 트릴레마 중에서 투자자들이 확장성을 중시하기 때문입니다. 확장성이라는 것은 그 중에서도 특히 거래 처리 속도와 수수료 문제입니다. 이더리움의 처리 속도는 초당 20건 내지 30건인데 비해서 처리 속도는 초당 6만 5천 건입니다. 참고로 솔라나는 최대 초당 71만 건까지 처리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즉 이런 얘기는 비자의 처리 속도가 초당 한 6만 5천 건 정도 되기 때문에 솔라나가 이제는 비자 처리 속도보다 빨라졌다는 걸 의미하고 수수료 면에 있어서도 이더리움이 평균 2불 55센트, 심할 때는 뭐 11달러까지 올라가기도 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솔라나의 수수료는 평균 0.00025달러, 즉 이거는 1센트도 훨씬 안 되는 아주 소액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솔라나가 1100%라는 이런 급등을 했지만 이렇게 많이 올라간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 옆에 그래프를 보면 과거의 영광에는 한참 못 미치고 있습니다. 즉 솔라나가 2021년, 2022년 FTX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으면서 그때는 개당 한 250달러까지 오른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FTX가 망하면서 같이 된소리를 맞았는데 이때는 그 유명 벤처 캐피탈들이 이 솔라나에 많은 투자를 해서
그때 이제 최전성기를 가져왔다가 지난해서부터 FTX가 살아나면서 같이 솔라나가 이제 살아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즉 솔라나가 투자자들한테 이렇게 인기인 이유는 지금 이 블록체인 트릴레마 중에서 솔라나는 확장성을 중시하기 때문입니다. 블록체인 트릴레마에 대해서는 대부분들이 다 아시겠지만 확장성, 보안성, 탈중앙화 세 마리를 동시에 잡기는 힘들다는 내용입니다. 즉, 두 개가 어느 쪽으로 갈 수도 없는 이런 딜레마에 빠진 거와 마찬가지로 세 갈래 방향 중에서 세 개를 동시에 만족시킬 수는 없고 뭘 하나 중시를 하면 다른 두 개가 이렇게 소외될 수 없는 뿐이 없는 그러한 현상을 트릴레마라고 부릅니다. 즉 솔라나는 보안성과 탈중앙화를 일부 포기하면서 대신 확장성을 증대시켜가지고 처리 속도와 수수료를 싸게 만든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안성이 약해져서 네트워크가 먹통이 되는 이런 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탈중앙화도 많이 약해져서 지금은 어떤 의미에서는 중앙화의 모습을 띄우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자자 입장에서는 처리 속도가 빠르고 수수료가 싸기 때문에 다른 보안성과 탈중앙화를 중시하는 그러한 메인넷을 네트워크를 갖고 있는 다른 코인에 비해서 이렇게 솔라나에 몰리고 있는 그러한 형태입니다.